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4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거의 비슷하지만 예전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어떤 버전을 사용하든지 최대한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도록 환경 설정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나면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세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해서 창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할게요. CS 버전의 경우에 사용하던 패널과 CC 버전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패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보일 텐데요. 창을 혼자서 넓게 쓰시는 여러분들은 둘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창이 좁은 관계로 CC 버전에 있는 프로퍼티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창을 축소시킬 거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인 도구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 있도록 설정이 됐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도 창이 보이게 될 겁니다.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옵션이 수정 가능한데 어떤 메뉴를 선택해도 다 똑같은 창이 뜨니까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이 확인될 거예요.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 놓는 게 좋겠죠. 글꼴이나 선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를 줍니다. 단위를 꼭 잘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위치를 뽑기 위해서 선들 뽑을 때의 배경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옮길 때에 위치를 잡아주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옮길 적에 길다란 막대가 쭉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번잡스러우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을 꺼서 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혹시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풀이를 위해서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놨습니다.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친구는 V체크가 되어 있으면 창을 혼자서 넓게 쓰는 거고 V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창을 따로따로 여러 개 띄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러분들은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에 80이라고 하는 사이즈 맞춰서 폭을 100, 높이를 80이라고 주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을 보시게 되면 컬러 모드가 보이시죠? CMYK인지 확인하시고요. 레스터 이펙트에서도 하이라고 하는 300ppi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눈금자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죠. 뷰 메뉴 클릭하셔서 눈금자를 켜도록 할게요. 룰러스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쇼 룰러가 보일 겁니다. 단축키를 쓰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컨트롤 R.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들이 보이는군요. 필요한 색상들은 따로 모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그룹으로 모아놓도록 하죠. 뉴 컬러 그룹. 이름은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OK라고 하시게 되면 그룹이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색깔을 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시게 되면 CMYK 값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상에 언급이 있다면 숫자 값을 넣으시면 되고 없다면 0으로 두시면 되겠죠. C50에 Y20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들은 0이라고 비워두겠습니다. OK 하게 되면 색상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 있다면 그라디언트의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깜장색과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콩 찍으셔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CMYK 값을 넣어 주실 수 있겠죠? 혹시라도 CMYK 색깔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색깔 값을 직접 넣으실 수 있도록 모드를 CMYK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만들어진 거 이 친구로 써먹을 것 같죠? 다만 선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 퍼지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는 레디얼로 바꿔주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가늠하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동그랗게 배경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바깥에 선은 필요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라디언트에서 퍼지는 정도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꽁 찍으셔서 이 친구의 중심점 넓게 조절하게 되면 색깔이 좀 더 넓게 퍼지고 좁게 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더 이상 배경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까요? 락을 걸게요. 셀렉션. 마찬가지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리본도 먼저 그려 놓도록 할게요.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채워지는 색상에 대해서 미리 뽑아 놓은 색상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의 점 요거만이라고 선택하면 따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통으로 선택할 땐 그냥 셀렉션이겠죠. 복사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복사할 거고요.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친구도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겠죠? 락을 걸어서 잠가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수정 가능합니다. 리본에 같은 간격으로 점선이 들어가 있죠. 얘는 1라고 선택하셔서 오브젝트를 같은 간격으로 줄여줄 때에 오브젝트 메뉴에 있는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하겠습니다. 확장을 하거나 축소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값을 주시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늠을 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의 두께 값이나 색깔을 준수해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점선에 대한 언급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 가시게 되면 옵션을 보여다오 쇼 옵션에서 점선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드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2포인트라고 길게 되어 있네요. 숫자 값을 짧게 주시게 되면 짤막짤막하게 점선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펜 툴 이용해서 리본의 나머지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리본을 잘 만들어 줬으면 이 친구는 그대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회전 도구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 보입니다. 중심점을 어디로 정할 건지 위치를 센터라고 스마트 가이드를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점이 어딘지 보여질 거예요. 알트 클릭.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세요. 일부분만 선택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옮겨주세요. 책 한 권을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몽땅 다 선택해서 위로 쌓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올려줄게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오브젝트를 잠가 주십시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이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럴 땐 바로바로 모서리 둥글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CS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동그랗게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머리 부분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귓바퀴의 경우에는 반달 모양으로 잘라주는 기능을 이용해 볼까요? 패스파인더 불러내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숨어있는 패스파인더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두 개의 개체를 선택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얼굴의 반쪽을 그렸으니까요.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도록 하죠. 필요한 부분들 선택하시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Shift 눌러서 빼겠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를 선택했습니다. 반사시켜 줄 거 리플렉트 이용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 얼굴의 가운데에다가 중심점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Alt 클릭.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프리뷰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두 개의 동그라미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마이너스 프론트. 윗부분에 대해서 일립스 이용해서 꾸겨주셔도 되고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럭 브러쉬 보일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크기를 보면서 키우실 수가 있죠. 가이드라인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는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어주세요. 카라는 한쪽만 만들어서 역시 반사시켜 주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줄 때에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앞으로 한 단계씩 뒤로 갈 수도 있어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보입니다. 오브젝트들의 제작이 끝났으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그대로 형식은 AI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160에 120입니다. 컬러 모드 CMYK, 이펙트는 300ppi,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켤 거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오브젝트들이 좀 많죠. 보시면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되어야 될 책과 장식으로 들어갈 연필 보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색상을 뽑아서 쓰는 게 낫겠네요. 스와치 패널에서 필요한 색상을 그룹으로 만들도록 할까요? 그룹을 만들어 줬고요.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책을 먼저 만들 거니까 책에 관련된 색상 먼저 뽑도록 하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해서 사각형으로 책의 커버부터 만들게요. 책의 반쪽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는 게 좋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를 시켜줄 거고요. 여기에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킬 거니까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사되는 거 카피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 추가하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만들 거다, 메이크. 이름을 북이라고 줄 거예요. 타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란히 쌓여있는 형식으로 보이는데요. 적용된 걸 보면 이렇게 어긋나게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타일 타입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이라고 하는 벽돌 쌓기, 방향을 좀 보시고 비슷하게 보이는 아이들 선택하시면 되겠죠. 간격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죠? 살짝 값을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조금 더 크게 주시게 되면 사이가 벌어지는 거 보셨나요? 그래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타일 타입과 간격 조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시게 되면 패턴이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연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연필의 몸통 그려줄 거고요.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둥글기를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애드 앵커 포인트 이용하시면 포인트 추가하실 수 있고요. 다이렉트 이용하셔서 살짝살짝 수정을 해주세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친구만이라고 선택하셔서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 버전인 CS 버전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려주셔야 되겠죠.
분리되어야 될 부분들은 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줬고요.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분리를 했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그룹을 언그룹 풀어주시게 되면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필요한 색상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이 완성됐으면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연필의 케이스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은 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색상 옆에다가 하나 가져다 둘게요. 그라디언트 색상의 양쪽 끝단이 짙은 색깔이로군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좀 조절할게요. 밝은 색상은 가운데 쪽으로, 짙은 색깔 하나는 기존에 있던 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단추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퍼지는 정도는 이렇게 슬라이더 왔다 갔다 해주시면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고요. 살짝 기울여져 있는 것 같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들만 위치 옮겨줄게요. 알트 드래그 복사 색상 맞춰줄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애드 앵커 포인트 콩 찍어서 점들을 하나씩 추가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를 올려줍니다. 곡선화 돼야 되니까 펜 툴 꾹 누르면 앵커 포인트 툴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거는 부분의 경우에는 살짝 비틀어져 있죠. 스케일 툴 꾹 누르면 슈어 툴 보입니다. 기울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슈어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여 줄 건지 축을 잘 보시고요. 이쪽 방향인 것 같죠? 버티컬 이용해서 각도 살짝살짝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 그라디언트 툴 이용해서 방향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도 살짝 기울여져 있으니까 슈어 툴 이용해서 각도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연필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다만 이 친구들 기럭지가 좀 길어졌죠?
그렇다면 일부분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랫부분만 길이를 좀 늘리겠다라고 질질질 끌어서 늘리시면 키가 커졌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할 거면 컨트롤 D 누르시면 반복이 되죠. 흰색으로 반짝이는 부분은 투명도가 제시되어 있네요. 트랜스퍼런시 가셔서 오퍼시티 값을 50%라고 하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비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경우에도 살짝쿵 기울어져 있으니까 똑같이 슈어툴 이용해서 각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점선에 대해서는 선의 색깔과 두께감만 나와 있습니다. 점선은 임의로 여러분들께서 값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이렇게 브러쉬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브러쉬 도구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브러쉬의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차콜 펜슬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차콜 펜슬은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렇다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셔서 창을 띄워 놓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찬찬히 찾아주세요. 모양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름으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뷰, 리스트 뷰, 이름으로 찾겠다라고 하셔서 차콜 펜슬 마지막으로 배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가방의 포켓 부분 위아래로 분리하기 위해서 펜툴 이용해서 그려줬고요. 사각형과 두 개 한꺼번에 선택해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을 해제시켜 주시면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이렇게 더 씌워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를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F. 두 장이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위에 겹쳐져 있는 아이는 패턴을 만들어줬던 거 채워주시면 되겠죠. 너무 커다라니까 스케일 툴 이용해서 이 친구는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 줄일 건지를 프리뷰로 보시되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오브젝트는 옵션에서 꺼주세요. 방향도 살짝 돌아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하셔서 각도를 살짝 비틀어 주겠습니다. 가방의 윗부분에도 패턴으로 넣어줄 부분이 있네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컨트롤 F 채워주는 거 스와치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패턴 넣어주시면 되겠죠. 크기 조절할 겁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오브젝트는 줄이지 않을 거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크기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로테이트 방향 역시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세요. 나머지 가방의 옆부분도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배낭에 대해서는 이펙트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줘라 지시가 되어 있네요. 몽땅 다 한꺼번에 그림자가 질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프리뷰 보시면서 거리나 농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제작이 끝났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제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210에 297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군요. 필요한 색상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색상 추가하도록 하죠. 뉴 스와치. 참고 도안을 보시고 책임가 봅니다.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게요.
디바이드로 나눠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필요한 색상들 넣어주세요. 심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볼 패널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만큼이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고 심볼 패널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캐처스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등록이 됐으니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지우겠습니다. 배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이 그라디언트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메쉬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메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각형 210에 297짜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210에 297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색상값 두 가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깔을 구분해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일단 짙은 색깔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만 좀 밝아 보이니까 메쉬 이용하셔서 이쯤이요 라고 클릭할게요. 색상 다시 따로 넣겠습니다. 나머지 배경에 필요한 색깔들을 따로 뽑아 놓도록 할까요? 유리창에 이렇게 비친 빛의 경우에는 삐져나간 부분을 잘라서 안 보이게 해줄 수 있겠죠.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구분이 잘 되라고 다른 색깔로 덮어보도록 하죠.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잠궈 놓는 게 좋겠죠.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 확인되셨나요? 배경으로 깔려야 되는 친구들은 먼저 제작을 해봤고요. 모든 아이들은 잠궈 놓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블렌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노란색으로 짙은 색깔 지나가는 선, 그리고 하얀색으로 지나가는 선 구분해서 그려주시고요. 그 아이에 대한 블렌드 지시사항에 맞춰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노란 선과 하얀 선을 그려줬으면 블렌드를 시켜줄게요.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 시작점은 여기, 끝나는 점은 저기 라고 선택하시면 두 개가 블렌딩이 됐을 텐데, 블렌딩에 대해서 문제에서는 스텝으로 단계 15단계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 사이 간격을 컬러가 아니라 스텝입니다 라고 바꿔줄 거예요. 단계가 15단계입니다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심볼로 저장했던 친구들을 여기저기 흩뿌려줘야 되겠군요. 심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꾹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제들이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꺼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나와라 화살표, 도구가 아예 밖으로 나왔고요. 스프레이 이용해서 뿌려줄 겁니다. 심볼에서 내가 만든 책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쉬프터 이용해서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개체수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싶으실 때는 스프레이에서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개체들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할까요? 사이저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Alt 누르게 되면 크기를 다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피너 이용하시게 되면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죠. 스크리너 이용해서 투명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색상이 녹색 계열로 바뀌어 있네요. 스테이너 이용해서 염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채워주는 색상 값을 스와치에서 녹색 계열로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너무 짙게 들어갔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주시면 색깔 값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기 원하지 않는 오브젝트들은 그때그때
잠가주세요. 같은 선이 반복되길 원합니다.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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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사람의 머리카락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게 제일 정석이겠지만 펜툴이 어려우시다면 연필을 이용해서 대강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눈썹이나 눈 부분은 양쪽 끝단이 뾰족하고 가운데가 볼록하죠. 스트로크 선에서 아래쪽에 프로파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윕스 조절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양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개체들의 위쪽에 링이라고 하는 브러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지나가는 선들을 표현하겠습니다. 브러쉬로 그린 선을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 가시게 되면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 아무리 찾아봐도 링은 없네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개체들을 만들어준 거에서 그림자 이펙트도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이펙트를 주실 때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주시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게요. anytime, anywhere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envelope distort라고 해서 꾸겨주는 작업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션 툴 들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envelope distort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으로만 볼록하니까 아크 로어. 어느 정도로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제작이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해달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용지 사이즈와 같은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210에 297. 잘라줄 클리핑 마스크의 재료 위치를 정확하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잠겨져 있는 오브젝트는 풀겠습니다. Unlock All.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맞춰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7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천천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